퇴직 5년 전이라는 말은 멀게만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그 시기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하루하루 바쁜 업무에 치이다 보면 나중에라는 말로 미루기 쉽지만 정작 퇴직이 코앞에 닥쳤을 때 느끼는 현실은 너무도 냉정하다. 누구나 은퇴 후의 삶을 막연하게는 걱정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착각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3명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자. 첫 번째 사례는 금융권에서 25년간 근무한 박모 씨다. 그는 서울 강남의 지점에서 차장으로 일하며 남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아왔고 퇴직 후에는 자연스럽게 자산관리사로 전직하거나 자문 역할로 연결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박 씨는 퇴직을 5년 앞둔 시점에도 자산관리에 대한 전문 자격증은커녕 별다른 네트워크 관리도 하지 않았다. 연봉이 높았던 만큼 생활 수준도 올라 있었고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만만치 않았다. 그는 퇴직 직전에서야 다급하게 CFP 과정을 알아보고 여러 세미나를 찾아다녔지만 이미 포화된 시장과 젊은 경쟁자들 속에서 뚜렷한 차별점을 만들기 어려웠다. 결국 퇴직 후에는 기존 인맥을 활용한 단기 프로젝트 일만 가끔 맡았고 안정적인 수입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현재 그는 퇴직금을 쪼갰으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비와 부모 병원비까지 겹쳐 경제적으로 극심한 부담을 겪고 있다. 그가 가장 후회하는 점은 퇴직 5년 전 진작 방향을 잡고 준비했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사례는 중견 제조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던 김모 과장이다. 그는 조직 내에서 신뢰도 높고 실무 경험도 풍부했지만 늘 회사에 충성하는 스타일이었다. 주말에도 보고서를 정리하고 후배들 상담까지 맡으며 회사에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미래는 방치했다. 퇴직을 5년 남기고 처음으로 나도 언젠가는 회사를 떠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는 경력 전환을 위한 네트워킹이나 외부 커뮤니티 활동도 하지 않았고 퇴직금 외에는 별다른 자산 형성도 없었다. 그러다 회사 구조조정이 닥쳤고 그는 예상보다 빨리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50대 중반의 그는 재취업 시장에서 나이든 인사 전문가 이상의 평가를 받기 어려웠고 대부분이 1년 이하의 계약직이나 시간제 자리였다. 그는 지금 아내와 함께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퇴직의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현실을 너무 늦게 받아들인 대가였다. 세 번째 사례는 공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이모 씨다. 그는 퇴직이 보장된 직장에 안주하며 30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근무했다. 특별한 재테크는 하지 않았고 국민연금과 퇴직금 정도면 노후가 유지될 거라 믿었다. 특히 그는 공기업 퇴직자라면 어디든 쉽게 재취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환상이었다.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수요는 생각보다 좁았고 그나마도 실무 능력보다 정치적 인맥이나 특정한 전문성이 요구됐다. 퇴직 후 지원한 여러 재취업 프로그램도 연령 제한과 인원 제한에 부딪혀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결국 그는 동네 복지센터에서 시급제 행정보조로 일하게 됐고 그 수입으로는 본인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적다는 현실이었다. 그는 매달 받는 연금이 자신의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현재는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의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춰야 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퇴직 5년 전이라는 시점을 너무 가볍게 넘겼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바쁘고 수입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미래를 등한시한 결과는 생각보다 참혹했다. 퇴직 5년 전은 결코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치열하게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결정적 시점이다. 그 시기를 잘 활용하면 남은 인생을 지탱할 기초를 다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삶을 맞이하게 된다. 이제라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퇴직 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가? 내 경력은 경쟁력이 있는가? 현재의 소비 구조는 퇴직 후에도 유지 가능한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퇴직 이후에도 내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가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다.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기회는 좁아진다. 오늘의 안일함이 내일의 후회를 만든다는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퇴직 5년 전이라는 시점은 그냥 시간이 남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그 시기를 단지 좀 이른 걱정으로 여기다가 뒤늦게 후회한다. 특히 50대에 접어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일자리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엇 하느냐가 60대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다. 앞서 본 세 사례는 업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자의 결말을 보여준다. 그럼 과연 퇴직 5년 전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할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단순한 자산 축적이 아니라 구조 전환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 전환은 돈을 쓰는 구조와 돈을 버는 구조 둘 다를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이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자산을 모으기 시작한다. 늦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의 지출 구조가 퇴직 후에도 유지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지금은 월급이 들어오니까 이 정도로 쓰고 있지만 퇴직 후에는 고정소득이 줄어든다. 이때 지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얼마를 모아도 빠르게 고갈된다. 실제로 10억 이상 자산이 있어도 5년 안에 다 쓰고 무너지는 경우도 봤다. 그러니 퇴직 5년 전부터는 생활 패턴을 퇴직 후 버전으로 바꿔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자동차 유지비를 점검하고 정기 구독 서비스도 정리해보는 시기다. 은퇴 이후 삶의 모의 실험을 지금 해보는 거다. 돈을 버는 구조 전환도 절실하다. 그동안 직장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준 소득 구조에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이걸 너무 늦게 시도한다. 퇴직 직전부터 창업을 생각하거나 자격증을 따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 준비 시간도 부족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도 없기 때문이다. 퇴직 5년 전이라면 시범 운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업을 시작해보거나 유튜브나 블로그처럼 콘텐츠 기반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전자책 등으로도 소득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큰 수익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가능성과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퇴직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실험해보는 시기인 거다. 두 번째는 전문성의 재정이다.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을 지나치게 낙관한다. 예를 들어 인사팀에서 일했다면 퇴직 후에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HR 컨설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무엇보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외부에서도 통할 만큼 명확해야 한다. 조직 안에서의 평가는 통하지 않는다. 외부 시장은 그 사람의 이름과 포트폴리오로 판단한다. 퇴직 5년 전부터는 내가 가진 경력을 외부 언어로 바꿔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어떤 가치를 창출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지만 실무 사례를 콘텐츠로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고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나의 경험이 시장에서 먹히는지를 검증해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재편이다. 그동안은 직장 중심의 관계망 속에 있었다면 퇴직 이후에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퇴직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지금은 좀 바쁘다며 멀어진다. 결국 혼자가 된다. 그래서 퇴직 전에 미리 다른 활동 기반의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 커뮤니티나 독서 모임,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미래의 일거리나 소득 기회로 연결될 수도 있는 관계들이기 때문이다. 또 퇴직 후 외로움은 생각보다 큰 문제다. 매일 사람들과 부딪히며 일했던 생활에서 갑자기 고립되는 건 정서적으로 큰 충격이다. 새로운 네트워크는 단순한 외로움 해소가 아니라 미래 생존을 위한 인프라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느냐는 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 1년 전보단 퇴직 5년 전이 훨씬 유리하다. 물론 이상적인 건 40대 후반부터 준비하는 거지만 50대 초반도 절대 늦지 않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 내년부터 하겠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 요즘 시대는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오늘 생각한 기회가 내일은 사라질 수도 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생존 방식은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다. 누구나 공무원처럼 평생 직장을 다니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은퇴 후 30년은 제2의 경제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퇴직을 5년 남긴 지금 당신은 어떤가? 아직 월급이 잘 나오고 직장 생활도 안정적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다. 상황이 급박해지고 나면 생각보다 선택지가 없다. 예를 들어 퇴직금으로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경험도 없고 시장 분석도 부족해서 실패 확률이 높다. 차라리 지금부터 틈틈이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해보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야 한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다. 그 시작이 불안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퇴직 5년 전 지금부터 삶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덧붙이고 싶다. 절대 혼자 하지 말라는 거다. 퇴직 후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나 혼자 잘 버티는 게 아니라 나와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 버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가족과의 재정 대화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고 배우자와의 노후 설계도 조율해야 한다. 퇴직 이후에도 함께 일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과 미리 관계를 맺어두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연결의 품질에 따라 삶의 질이 갈린다. 혼자 조용히 준비하다가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퇴직 5년 전이라는 이 시점은 늦지도 이르지도 않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30년이 결정된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우고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퇴직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자. 더는 미루지 말자. 내 미래는 내가 만든다.